첫 번째, 정부 지원 자금 받고 창업하기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창업을 여러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부 지원 자금을 여러분 받고 창업을 하신다. 물론 내 돈 가지고 하면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또 정부 지원 자금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크게 따지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요런 것들, 제도전 패키지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조금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R&D 사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억, 뭐 3억, 5억, 10억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정부 연구 개발 과제, R&D 자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추경금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청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우리가 기술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R&D 사업, 이렇게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창업 지원 사업, 그렇게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좀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그 15 페이지의 그 목차, 그 사업 계획서를 시장이 70%, 그다음에 기술을 30% 채워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도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R&D 사업은 시장이 30%, 기술이 70%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뛰어나야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R&D 사업 중에 한 1.5억 정도 지원해 주는 디지털 사업이 있거든요. 자, 그것도 사업 개서 양식이 15 페이지예요. 15 페이지지만 그 안에 있는 목차도 비슷합니다. 자, 목차도 비슷하지만 기술적인 내용으로 많이 풀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히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기술 중점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R&D 사업을 지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이 뭐 이렇게 그 사업은 영역은 다르지만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의 그 사업 계획서 목차 있잖아요. 이 목차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목차가 예창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초창에도 쓰이고, 진또에도 쓰이고, 다 목차로 다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R&D 사업들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는데 매년 지금 1월 달에 부처에서 통합 설명회하고 뭐 부처 설명회하고 등등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진에서 공고 나오는 거, 그거는 보통 2 월에서 3월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인제 남아 있는데, 한 공고가 나오면은 한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작성하려면 좀 많이 늦었고, 그래서 내년 2월 말 정도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는 요렇습니다. 요 사이트 들어보셨다고 하시니까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스타트업에서 그럼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23 년도 공고예요. 2023 년도 공고인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2월 23일날 공고를 내서 3월 15 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3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3주 안에 여러분들 이거 작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2월 전에 다 작성해 놓으시고 공고가 나면 매년 쪼끔씩 목차가 쪼끔 바뀌는 게 있거든요. 고 부분만 보완하시면 충분히 요 기간 안에 계획서를 내실 수가 있어요. 매년 보시면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못 내셨다.'라는 분들이 좀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진원에서 보면은 예비 창업 창업 사업화라는 과제,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요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요걸 말씀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보시면은, 자, 당연히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할 수 있겠죠. 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의 거의 90%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 도합 패키지는 요 사업 계획서의 거의 70% 에서 60%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창업 중심 대학 이 부분도 한 70-80% 정도가 예창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그 로컬 기점으로 해서 BM, 어떤 지역 활성화 측면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한 60% 정도 예창이 사업 계획서랑
비슷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팁스 과제 있거든요. 이 팁스 과제도 한 60% 정도가 이 예창의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하게 여러분 그 역량이 어디 안 가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초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이 예창, 초창, 창업 도약 패키지예요. 자, 요거 중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2023 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한 1,000명 가까이, 한 992명 정도 뽑았습니다. 저희 명의라고 돼 있죠. 명의라고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신청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그래서 5 천만 원 정도 평균 지원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초창 같은 경우에는 어 창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에 595 명이죠. 한 절반 정도 되죠. 절반 정도. 이게 무슨 사업 구조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서 괜찮은 BM을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계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한 600개, 한 절반 정도 지원하고, 지원금은 쪼끔 높죠. 한 7천만 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임을 하고 사업화 쪼끔 하고 있어요. 쪼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점프업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게 창업도약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3년 이후. 그래서 시리즈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숫자가 줄죠. 이게 뭐냐면 예창, 초창, 창업 특화 패키지가 창업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창을 지원했다가 5 천만 원 지원받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창업하고 초창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초창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창업 도약 패키지. 물론 기술력이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창업 도약 패키지 말고 디지털 과제, 정부 R&D 지원 자금, 그것도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고걸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패키지 사업이 이렇게 예창, 초창, 창업 도약 패키지 요런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창업자들 많이 만나서 컨설팅을 하지만 대부분 거의 80-90% 정도는 요 세 가지, 특히 예창하고 초창 요 두 가지는 꼭 받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 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창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예창의 목적은요. 여기 보시면 비행 고도하고 MVP라는 게 뭐냐면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해서 어떤 내 비즈니스 사업 아이템을 시장에서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검증해서 초창 때 돈 버는 거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요게 햄버거거든요. 요게 햄버거예요. 자, 햄버거 모양 다 갖췄습니다. 물론 맛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 햄버거예요, 햄버거. 네. 저거를 먼저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는 거. 그게 예창의 5 천만 원의 지원 자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햄버거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밑에 것처럼 좀 이쁜 거, 아니면 뭐 속옷 페이트를 다시 쓴다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인제 어떤 그 음식까지 결합한다라든가, 이쁘게 한다라든가 요런 거. 요렇게 해서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창의 목적은 요렇게 햄버거를 만들 수 있냐, 요걸 검증하는 거고, 이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내가 햄버거를 팔려면 비싸게 팔거나 이쁘게 팔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게 초창인 겁니다. 그래서 예창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볼 거는 우리가 미창업 상태,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중점으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자가 내셨다라고 하면 초청을 바로 가셔야 되고,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공고 날 때까지 쪼끔 기다리셨다가 좀 진행하시는 거, 고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 넘어가면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 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 검증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 고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걸 떠나면 이제 창업적 패키지 3 년에서 7년 사이,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간 때문에 요 부분은 쪼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창업을 하신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우선 예창을 먼저 하시고 초창, 창업자 패키지, 그럼 요렇게 하면은 평균으로 따지면 약 한 2.4억 정도 되거든요. 자, 요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인제 R&D 하신다. 자, 이거를 정부에서 왜 지원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왜 지원하느냐.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가. 국민들이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는데 가진 돈이 한계가 돼 있어요.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초기에 돈을 다 써 버리면은 나중에 본 비즈니스를 할 때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 비즈니스 모델 검증, 그다음에 초기에 아이템을 뭐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요게 통과가 되면 이제 "너 돈 써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원 자금을 이렇게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에도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게 우리 기업 '내 기업이 육성되게끔 하는 발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러한 스타일로 여러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목차입니다. 자, 뭐 신청 현황, 일반 현황, 개요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목차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초창 한번 볼까요? 초창의 사업 계획서 목차예요. 거의 비슷하죠? 자, 비슷합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목차입니다. 다 비슷해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예창하고 초창, 초기 창업 패키지 차이점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요구사항 분석이 개선 준비사항, 그다음에 개선, 그다음에 사업화 추진 경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비즈니스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볼 거야."라고 해서 검증하는 것까지 했다면 자, 검증이 됐어요. 그다음에 사업자 내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검증된 걸 갖다가 내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완을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겠다가 초창에 사업 계획서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창업자가 패키지는 이때 시점 이후로 한 3년 정도 흘렀어요. 3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쪼끔 해 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엑시트라고 해 가지고 쪼끔 성장하는 모델. 그래서 기본 골격을 여러분들이 예창해서 사업계획서 예창의 기본 골격을 충분히 마스터한다라고 한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초과 패키지 이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VOD 강의로 제가 만들어 놨던 기준은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이게 인제 100% 적용된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90%, 창업 창업 패키지는 한 80% 정도 목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해서 우리 평가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평가 지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가를 다니지만 평가 지표로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일단 문제인식을 한 30% 잡고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한 30% 잡고 성장 전략 20%, 그다음에 팀 구성 20% 이렇게 잡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창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검증하는 용도기 때문에 뭐 매출을 얼마 하겠다 그거보다는 검증할 수 있냐, 아이템이 좋냐, 아니면 아이템이 시장에서 필요하냐 이거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걸 60% 정도 잡고 뒤에 거를 한 40% 정도 요거를 여러분들 가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목차입니다. 자, 목차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본문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약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약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작성하는 순서는 이런 스타일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성 분량이 15 페이지예요. 15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성하실 때 우리 양식 보시면 요약이 한 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요약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전체적인 뒤에 있는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우리가 평가 좀 하거든요. 저도 평가위원이지만 제가 그 평가를 할 때 그 사업 계획서를 미리 안 줘요. 불과 한 5분 전에 주거나 뭐 평가할 때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이걸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요약입니다. 요약에서 '아 괜찮네.'라고 딱 느끼고 나서 본문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은 저는 어 2 페이지 정도 작성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한 페이지로 다 안 당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인식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요것도 앞에 우리 평가 비중으로 여러분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뭐 성장 전략 요렇게 대략적으로 요렇게 해서 한 15 페이지 정도 여러분 맞춰 주시면 돼요.